지난번에 가져다 준 영양제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어. 별로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너희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버이날에도 올 필요 없고 생일도 챙기지 마.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젠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 너희들도 힘들게 우리 집까지 찾아올 필요 없고 돈 아깝게 이딴 거 사오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됐다. 이제는 너희들 찾아와도 반갑지 않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죠. 김 씨와 남편은 자식들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키울 때부터 시집 장가 보낼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손주들 봐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선물이나 몇 푼 안 되는 용돈조차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김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김씨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 딸은 매년 억지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도 비싸다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니 김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행사였어요. 자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서 끙끙 앓고는 했었는데 자식들에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젠 의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이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고 합쳐서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김 씨 부부는 모아뒀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전셋집 구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은퇴할 시점이라서 그나마 퇴직연금은 있으니 다행이었지만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 결혼할 때 전부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나이를 먹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 자식들은 매일 아이들 학원비 대기 벅차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 너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냈어. 애들 학원비 보탰어. 네 오빠한테는 50만 원 보냈는데 너는 애가 둘이라 100만 원 보낸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비상금이 똑 떨어졌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종종 이렇게 자식들에게 용돈까지 보내줄 정도로 김 씨 부부는 돈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은 물론이고 손주들과 사위 며느리까지 생일과 기념일을 챙길 정도였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보내주곤 했었어요. 모아둔 돈이 많이 사라져서 경제적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김 씨 부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는 어머님 댁에서 하루 더 자고 가려고요. 뭐? 그럼 연휴 내내 우리 집에 있다가 간다는 거야? 너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냐?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친정부모님은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갈 곳도 없거든요. 그냥 어머님 댁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갈래요. 남들이 이 대화를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들 자기 부모와 여행 가기를 원하지 명절 내내 시댁에서 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안은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런 면에서 며느리는 부담이 없었어요. 아무튼 며느리에게는 얼마든지 쉬다가 가라고 대답했지만 김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다 모이면 한 끼에 차려야 하는 식사 준비만 해도 동네 잔치나 다름이 없었어요. 평소에 둘만 지내서 허전한 집이라 가끔 북적거리는 건 좋았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하잖아요. 밥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김 씨가 젊었을 시절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질 정도였죠. 김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지만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김 씨는 명절이 되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어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였죠.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땐 절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며느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명절 연휴 내내 김 씨의 집에서 놀다가 가겠다는 걸 보면 그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는 듯 했죠. 시간이 갈수록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해서 지금은 전도 직접 부치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손주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점점 늘어 갈비찜에 잡채, 직접 빚은 손만두 등등 해달라는 건 많아졌어요. 자식들이 오기 전에 음식 준비를 마치고 반찬도 새로 다 해두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있던 잘 쓰지 않는 이불도 새로 빨래하고 널어두었죠. 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김 씨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 보는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도 비용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평소라면 차 타고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였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라 시간이 꽤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왔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김 씨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던 영양제 세트였습니다. 이런 거 매번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이거 좋은 거예요. 매일 챙겨 드세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 밥 아직 안 먹었지? 일단 밥부터 먹자.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고 다 먹은 후에 치우는 것도 김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음식 차리느라 고생했으니 들어가서 쉬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 아들 불러서 같이 치우라고 할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떡국까지 먹었더니 이번에는 딸네 식구도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이거 선물. 이번에는 홍삼 세트였고 역시나 몇 년째 똑같은 선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자식들과 손주들로 북적거렸고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자식들과 손주들이 연달아 세배를 하고 김 씨 부부 주머니에서는 세뱃돈까지 나갔더니 설 명절에 쓴 돈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받은 것이라곤 영양제와 홍삼 세트가 전부였죠. 아들네 식구와 딸네 식구들은 명절 다음 날까지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다가 떠났습니다. 밥상 차리고 술상까지 대체 몇 번을 상을 차리고 치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아들, 딸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김 씨는 이틀을 알아누웠어요. 아니, 그러게 그냥 시켜 먹자니까. 그 나이에 고생을 하니 몸이 고장이 안 나고 배겨. 명절 뒤에는 항상 있던 일이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싶었죠.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온 집안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까지 하고 주방과 냉장고 정리까지 싹 하고 났더니 몸살이 나지 않고는 못 베겼어요.
그런데도 김 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몸이 힘든 건 별개의 문제였고 자식을 보는 게 싫은 부모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내 칠순 때는 그냥 밖에서 밥이나 먹고 끝내. 요즘 칠순으로 잔치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 남편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고 원래는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남편이 최근 혈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여행은 내년으로 미뤘어요. 그냥 간단하게 식당 예약하고 아들, 딸네 식구들이랑 밥이나 한 끼 먹을 계획이었죠. 남편의 칠순날이 되고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집에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해야 할 남편의 생일이었지만 모인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엄살부터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의 태권도 학원비가 또 올랐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학원 하나를 줄이던가 해야지. 오빠는 그래도 애가 하나뿐이잖아. 우린 둘이라서 학원비도 2배로 나가. 주말엔 수영까지 다닌다고 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 김씨네외 앞에서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자식들은 마치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입으로만 생신 축하한다고 했지 선물이나 용돈 봉투조차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나마 사위가 사온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고 식사를 다 마치자 아들과 딸이 음식값을 절반씩 계산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저번에 얘네 집에만 100만 원 줬다면서요? 나한테는 50만 원 주고. 오빠 그건 우리가 애를 둘 키우니까 그렇지. 애가 하나건 둘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건 공평하게 줘야 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주차장에서 아들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아들은 기분이 상한 듯 며느리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도 자식들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는 기분이었고 김 씨의 남편도 체했는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가족이라면 그저 얼굴만 봐도 즐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찾아온 명절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아들에게 영양제, 딸에게 홍삼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두뇌외는 그런 걸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매번 똑같은 걸 가져다 주니 난감했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을 먹다가 찬장 위에 올려져 있는 영양제 박스를 발견하곤 김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거 혹시 지난 설날에 드린 거예요? 맞아. 아직 안 먹었어.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 안 드세요? 먹긴 먹고 있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다. 이 비싼 걸 안 드시면 어떡해요?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않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부지런히 먹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워낙 이런 걸 안 좋아하고 김 씨도 잘 먹지 않다 보니 한 번 받은 영양제며 홍삼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밥을 먹으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자기들이 비싼 돈 주고 고급 영양제를 사다 줬는데 하나도 먹지 않는다며 돈이 아깝다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진짜 돈이 아깝네. 특히 명절 선물 세트로 나온 거라서 더 비싼 거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 마트 가보니까 비싸더라. 어차피 드시지도 않는데 괜히 비싼 걸 사왔네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김 씨는 표정 관리가 슬슬 힘들어졌어요.
김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돈 낭비했다며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평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다음 날까지 이어지자 김씨도 이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양제 안 드실 거면 그냥 저 주세요. 가져가서 환불하고 다음엔 김이나 식용유 같은 거 사올게요. 너희가 매번 똑같은 걸 사오니까 남는 거잖아. 어제부터 자꾸 돈돈거리면서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들이 먹은 갈비만 해도 얼마치인 줄 아니? 영양제 이거 다 합쳐봤자 한우갈비보다 비싸? 본인들이 김씨 집에 와서 먹는 음식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겨우 영양제나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사오지 마라. 그 좋은 거 사다가 너희들이나 부지런히 먹어.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비싼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너한테 밥 안 해줘도 되는 거지? 비싼 돈 주고 장 봐와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잖니? 김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돈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뭐하러 와?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들잖아.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지겹다. 앞으로는 오지 마라. 그러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나니 김씨는 본인이 너무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이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곧 딸네 식구들도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김씨와 남편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위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고 아직 김씨 부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느라 분주했어요. 김치통 빈 거 챙겨왔어? 챙겨왔지. 장모님 김치 받아가야 할 거 아냐? 선물은 뭘 샀어? 그냥 저번이랑 똑같아. 홍삼이지 뭐. 이게 마트에서 제일 싸더라. 그래도 7만 원이나 줬다니까. 7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다른 건 전부 15만 원 넘어. 어차피 형식적으로 주는 선물인데 뭐. 우리 엄마 아빠 홍삼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사위와 딸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씨 부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짐을 챙기고 뒷자리에서 손주들을 내리게 한 후 김씨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딸을 불렀죠. 지혜야, 아빠, 엄마까지 같이 계시네. 왜 밖에 나와 있어? 빨리 올라가자. 우리 배고파. 아니야. 그냥 오늘은 차 타고 다시 돌아가라. 뭐? 우리 가라고? 그래, 홍삼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아빠 방금 우리 하는 이야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는 홍삼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저번에 준 것도 그냥 남아 있었고. 그래, 우리 안 좋아하니까 가져다가 너희들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에게 해주는 건 10만 원도 안 되는 선물을 하면서도 돈이 아까워 벌벌 떨고 어떻게든 싼 걸 사주려고 머리를 굴렸죠. 김 씨에게는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김 씨 부부는 명절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도 아까운 줄을 몰랐어요. 자식들 수발을 들다가 다 돌아간 후에 몸살 걸려 누워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작 선물 하나에 돈이 아깝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니 아무리 사랑을 줘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지난번에 너희 오빠가 가져다 준 영양제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너희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버이날에도 올 필요 없고 생일도 챙기지 마.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젠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
너희들도 힘들게 우리 집까지 찾아올 필요 없고 돈 아깝게 이딴 거 사오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됐다. 이제는 너희들 찾아와도 반갑지 않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 딸이 잘못했다는 듯 사과하려고 했지만 김씨 부부는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잠시 후에 사위의 차가 다시 떠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네 식구들을 곧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와 남편은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찾아와도 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왔는데 문전박대한다고 화를 내던 아들과 딸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자식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김씨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자식들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걸 느꼈고 김씨 부부는 앞으로 자식이 아닌 본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